안녕하세요. 심중 박중의 심유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박지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그 박지민 중개사님을 모시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저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학원에서 이제 7년간 이제 학습 상담 및 운영을 했던 이제 직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하는 학원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7년 동안 공인중개사원에서 학습 상담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약간 1250명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뢰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정확히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 언뜻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게 그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합격에 도움을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1차 시험 과목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로 1차 시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오픈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대한 예의 아닐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네. 저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고득점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가장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가장 황금 점수로 취득하는 게 저희가 딱 커트라인 60점이잖아요. 60점은 우리는 그 수석이라고 하죠. 맞아요, 수석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음, 저는 조금 더 민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 민법 77.5점이고요.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합계로는 제가 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57.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실 저는요 그 민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민법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57.5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이다. 대신 이제 학교론에서 조금 점수가 잘 나와서 학교론은 87.5점을 맞아서 평균 70점대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학교론만 저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올해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그동안에 한 2, 3개월 또는 길게는 5, 6개월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느끼는 힘든 점들이 많은 시기 같아요. 그 중에서도요 1차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위해서 저희 몇 가지, 한두 가지씩 팁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민법의 고득점을 맞으셨던 고득점 아닙니다. 중개사님인데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민법은 네. 뭐 어떻게 좀 해야지 이게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시는지 비법 좀 말씀 주시죠. 근데 저 또한 음. 이제 민법이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민법이 전 가장 힘들었던 점이 수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나 이거 다 알아. 이해했어. 저는 수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끊어서. 아니, 예외는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학교로는 잘 아시지 않을까. 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딱 풀려고 하면 손을 아예 못 대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졌고,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에듀윌에서 기출 OX라는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교재를 조금 미리 빠르게 회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거는 이해 아니고요, 정독 아닙니다. 네. 그냥 빠른 회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을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몇 번 정도 해독을 해야 되나요? 저는 2번 정도 했어요. 이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2번도 이제 초반에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막 한 2, 3주씩 막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래 붙잡지 마시고 빨리 그냥 읽고 내가 이런 문장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정도로 빠르게 보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전 초반에 공부 순서가 어땠냐면 이론 인강을 보세요. 네. 그리고 기출 OX를 보고 또 이론 인강을 보고 단원별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독하는 이제 개인 공부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과 비슷해도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론 공부가 1에서 끝났을 때 네. 그 다음에 기출 OX 지문을 한 2차례 이상 좀 반복했다고 하는 것이 이거 포인트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음. 빨리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자꾸 다시 보고 아 이해 안 갔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해 안 갔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다들 하신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파트, 이게 민법이 총 4파트잖아요. 네. 한 파트를 하루 안에 다 보겠다. 음. 이게 사실 익숙하지 않을 때 하루 안에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 안에 내가 보겠다라는 목표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민법 과목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정규 과정의 수업을 듣고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 단점이 뭐냐면 변형된 기출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요즘은 변형된 기출이 사실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으실 거면 그 외에 이제 좀 응용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본 민법은 사실 기출 문제에 충실하고 정규 과정을 잘 수강하면 최소한 이 과목이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점 안 나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40점이 안 나오실 거고, 그리고 정말 이 민법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게 네, 막 맞습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그런 분들은 지금 솔직히 이 방법을 해보셔도 늦지 않으셨거든요, 절대.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이제 하시면 만약에 이 방법이 정말 맞으셔서 시너지가 발휘한다면 정말 20점도 그냥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기출 그 OX 지문을 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학습 중간에 꼭 넣는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다른 과목과 좀 다른 특성인데요. 최근 기출 문제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북의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저도 일정 공부할 때 좀 그렇게 미리 좀 조언을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민법은 다들 이제 아실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학개론, 네, 전 진짜 학개론에 고득점을 맞으셨다.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학교론에 대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할 때 항상 그런 것들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뭘 외워야 되죠? 목차를 외워야 되죠. 학교론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죠. 강론에는 경제론, 시장론, 그다음에 뭐 나오죠? 정책론, 그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관리론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는 간편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목차를 외우고요. 그 각각의 목차 내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 해당 챕터별로 주요한 것들을 좀 요약해내는 것들이 좀 고득점을 맞을 때 특히 학교론에서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학교론만큼은 이 챕터별로 또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주제들로 좀 정리가 가능한 과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얘기인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말 문제만 풀고 계산 문제는 다 한 번으로 찍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론에서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 학교론의 계산 문제는요, 총 10문제 정도가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최소 5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시죠? 최근 5개년 기출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보통 학교론만큼은 일단 복사를 하세요. 단면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문제별로 다 오립니다. 오려서 그 중에서 계산 문제만 다 뽑아냅시다, 이제. 계산 문제만 뽑아내면 한 50문제 나오겠네요. 매년 한 10문제 정도의 5개년이니까 한 50문제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 50문제를요, 그 동일한 유형으로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챕터별로 구분하면 낫겠죠. 동일한 유형이면 동일한 유형 문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유형이 몇 가지 정도 나오냐면 제가 했을 때는 당시 한 28가지 유형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28가지 유형. 근데 그걸 28가지 유형을 다 풀 수 있으면 전체 다 말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 공부할 때는요, 그 중에서 빈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정도면 내가 좀만 공부해도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를 한 10개 정도 뽑았습니다. 그 10개 문제를 뽑아서 그 10개 유형의 대표 문제 하나씩을 노트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걸 풉니다. 하루 동안 처음에 푸니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30분 정도 걸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풉니다. 똑같은 문제를.
또 풉니다.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 내에 풀리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 또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내에 풀리고 나중에는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 한 10문제 정도가 풀리더라고요. 한 20번 정도, 20일 정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문제 첫 문장만 읽더라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외워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 또 다른 유사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풀었었던 문제에서 조금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변형했는데 내가 하도 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변형했을 때 어디를 변형했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응용이 가능한 것들은 한 문제, 유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완전히 외워버리면 그 유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 학교론이 너무 어려워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방식 문제를 좀 그 유형별로 구분해나고 내가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유형을 한 대표적으로 5개, 미니멈 많게는 10개 정도만 뽑아서 그 문제만 반복하신다면 실제 시험장 가서 그 문제만큼은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10개 유형의 문제를 뽑았지만은 실제 시험장 가면 그 10개 내에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4개, 많으면 5개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학교론에서 나름대로는 좀 어려움 없이 그래도 좀 민법에서 좀 깎아먹는 점수를 학교에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은 기간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1차 1교시 하셨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꿀팁을 드렸는데 네. 이제 2차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그렇죠. 우리 네. 동차 공부를 해야겠죠. 또는 네.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2차만 하신 분들 2차 공부에서 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2차 1교시 이제 공부하는 꿀팁에 대한 영상을 이제 조금 가져와 보려 하는데 좋습니다. 중개사님 네. 어떤 과목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공법의 점수가 되게 안 나왔었고요. 중개사법은 나름대로 그냥 한다고 했는데 역시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은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또한 공법 점수가 막 엄청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 이제 공법 합격하는 꿀팁 중개사법 합격하는 꿀팁.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심중 박중의 심유선 공인중개사 박지민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